네, 진상입니다.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규가 광주 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했대요.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시켜서 왕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왕규의 난이라고 부르죠. 왕규의 난. 요게 이제 정종식이에요. 정종은 고려의 세 번째 왕인데 이 세 번째 왕 정종이 즉위할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학박사, 의학박사로 삼아서 12목에 각각 한 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12목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부송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다. 자, 급제자를 발표해가지고 갑과에 2명, 명경에 3명, 보급에 2명을 합격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림학사 쌍기가 나왔고 이제 처음으로 지공거, 이게 이제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제 시행이에요. 과거제. 그래서 요거 광종식입니다. 자, 이제 정종 다음 해가 광종이 나오고 성종은 그 뒤입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랬으니까 가, 다, 나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요 왕규라는 이 사람은 그 전 왕, 그러니까 혜종 때부터 계속하여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뭐 요건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다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뭐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인데 가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에게 보내는 물품 내역이 적혀 있다. 김준은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장악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교정 별감이라는 데서도 알 수가 있지만 가의 수도인 강화라는 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인데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기는 무신 정권 시기에서도 그 강화로 천도했을 때, 그러니까 몽골 침입 시기예요. 다만 이때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끝나고 김준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려에 대한 경제 상황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해동통보와 활구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라는 요 2번이 정답이에요. 다만 요 해동통보는 이제 유통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 유통이 잘 되진 않았고, 이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죠. 요건 이제 화폐의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전을 설치해 시장을 감독했던 때는 신라시대, 특히 지증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감자나 고구마가 구황작물로 재배된 시기는 조선 후기. 그리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고, 특히나 저 청해진은 장보고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해 약조를 맺어서 일본과 무역을 규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 시기죠. 조선시대에 일본과 약조를 맺었던 게 계해 약조 세종 때, 그리고 또 하나가 기유 약조, 이거는 광해군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와 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손영이 봉산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서희를 보내서 화해를 요청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자, 그 다음에 나 보시면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 자, 지금 이거는 나성에 대한 축조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때 왕이 이제 현종이죠. 그 대량원군이라고 불렸던 그 현종인데, 이제 강감찬이 그 귀주에서 거란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게 3차 침입 때 있었던 전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성을 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2차 침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맞을 거예요. 그
그게 바로 선지 3번에 있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켰다라는 요 강조의 정변이 거란 2차 침입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거란이 다시 한번 침입을 해왔다라는 게 2차 침입. 이때는 이제 양규 장군께서 그 강동육주 주변에서 활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포로들도 구해내고 거란군도 많이 격퇴를 했어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신 저고요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몽골이 침입하는 배경이에요. 몽골 침입의 배경. 화통도감에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상대의 집단으로 따지자면 왜구. 그 다음에 저 화통도감 설치랑 관련된 분은 최무선, 화약의 아버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요것도 이제 그 진포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요때도 이제 최무선, 요 분께서 같이 이제 활약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그 화통도감에서 만들어낸 그 화약 이용해가지고 왜구를 격퇴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무신정권 시기예요. 특히나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수립되기 전,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왕이 이분이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변발하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왕은 입조하였을 때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변발을 해야 되는 상황. 변발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그 원간섭기. 원나라에서 이제 내정 간섭을 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변발, 뭐 호복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뒤에 나오는 일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읽다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정답은 3번. 유인우, 이인인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라는 거예요. 요거 공민왕 시기죠. 자, 공민왕 시기에는 이제 원 간섭기로부터 벗어나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 거랑 그 다음에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을 숙청한 거,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요거는 이제 만적의 봉기 모의인데 무신정권 시기예요. 그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서던 그때쯤입니다. 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요건 이제 이자겸의 난과 관련이 있는데 문벌 사회 때죠. 무신정권 이전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요건 이제 고려 중기예요. 무신정권 이전입니다. 역시 이분은 해동공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이제 직원고 출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이때 사학이 급격하게 융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최씨 무신정권 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서경천도와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났다라고 돼 있고, 연호를 천계로 하는 대위국이 선포되었다.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사건으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찾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대위국을 선포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됐어요. 서경에서. 이제 그 난이 일어났는데, 이 난이 김부식 등 관군에 의하여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에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는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하였다.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 때예요.
저때 국왕이 현종이고 나주까지 갔습니다. 초조 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거란의 침입이에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위화도 회군.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만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이제 여진의 침입이죠. 이때 별무반을 편성한 분은 윤관. 이분은 이제 여진족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에서 막까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에 보면은 사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재현이라는 신진사대부 학자께서 지으신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문벌이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일현. 그 다음에 그 제왕운기는 이승휴. 그리고 요 해동 고승전은 승려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인데 요거는 이제 각훈이라는 승려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연관시켜 볼게요.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요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요거는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가에 나와 있는 사략하고는 맞지가 않죠.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했다. 요거는 특히나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자, 그 다음에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자, 요거는 기전치 형식에다 유교사관, 요거는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에 나온 거랑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했다. 요거는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이제 왕에 대한 역사들을 주로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왕운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강목체입니다. 그래서 동사 강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제왕운기가 맞는 옳은 설명이다라고 됩니다. 특히나 이 동사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체잖아요. 여기서 강은 개요, 차례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자세한 경위. 그러니까 이제 개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바로 강목체에 대한 설명. 이건 그냥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제가 문화 파트에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내용 설명을 보고서 매치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돼 있죠. 자,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 거대한 느낌을 주며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준다. 자, 해서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의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에 있대요. 사실 저는 요거를 파주시에 있다라는 걸 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내용 잘 보시면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형미가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답은 1번. 요게 파주 용밀입니다. 파주 용밀리에 있는 마의 이불 입상. 2명의 부처님이 계시죠. 마의 이불 입상이라고 불러요.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파주 용밀리 마의 이불 입상이고, 그 다음에 요 2번에 있는 거는 이제 경산에 있어요. 팔공산인데 대구 쪽하고 붙어 있는 경산 쪽. 이 팔공산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에요. 이 이름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에 있는 요거는 안동에 있어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
요 고려시대의 불상이에요. 요 용미리 마이불 입상도 고려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유명한 불상이에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이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에 있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이게 논산 관촉사에 있다라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이게 논산 관촉사에 있고 고려시대의 불상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이에요. 특히나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지방색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개성적인 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충주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이에요. 석조열의 입상. 이 이름들이 워낙 복잡해서 외우시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거는 천연 암벽에다 몸체 만들고 머리를 따로 올렸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화된 불상 양식, 그래서 뭐 조형미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뭐 요런 데서 이제 힌트를 찾아가지고 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17번이었고 바로 18번 갈게요. 밑줄근 왕의 제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허하셨습니다. 전품을 6등급으로, 그 다음에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전세를 수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품이라는 게 이제 비옥도, 그러니까 땅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품이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눈 게 전분 9등법, 그 다음에 풍용을 나눈 게 연분 9등법이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에요. 자, 어쨌거나 요거는 세종대왕시기 이제 이때 있었던 거고, 이거 답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세종대왕시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농사직설 나온 거 3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농사직설도 물론 있지만 칠정산, 농사직설뿐만이 아니라 칠정산, 이것도 이제 우리 한양 땅에 맞는 천문 서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꼽는다 그러면 후민정음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말에 맞는 우리의 글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요 글자 체계가 후민정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전 세계에 뭐 유례가 없어요. 비슷한 사례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농사직설 칠정산 훈민정음이 전부 그 우리의 실정에 맞는 농법, 천문, 글씨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거는 뭐 민본,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악학 괴범이 완성되었다. 요거는 이제 성종시기고,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됐다. 요건 조선시대 후기죠. 그리고 이 민간의 광산 개발 허용,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그 덕대라는 요 광산 경영 전문가,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세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수양대군. 6조 직계제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요거는 광해군 시기에 나왔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외인이 난동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동을 일으켰대요. 이 제포, 부산포, 연포가 그 세종대왕 시기에 맺은 계해 약조 때문에 이제 개방된 항구예요. 근데 여기서 외인들이 무역을 하다가 지금 난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삼포외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읽을게요.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라 소격서 혁파를 전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격서 폐지죠. 혁파니까. 그 다음에 대사원 등이 전국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 아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보통 위훈 삭제.
그러니까 여기서 위라는 게 이제 거짓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훈적을 삭제하자라는 건데 이 대사원이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종이에요. 중종이 추진한 정책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소격서 혁파, 위훈 삭제가 나왔으면 이거랑 관련된 그 살인들의 활동이죠. 이게 선지에 있네요. 바로 현량과를 실시하였다라는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그 현량과를 그대로 도입해서 이제 중종 때 현량과가 시행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총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효종. 요건 이제 북벌론하고 관련이 있죠. 국방을 강화를 했는데 그 강화한 국방 부대를 나선정벌하는 데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용토의 개척. 요거는 세종대왕 시기. 자, 단종 복위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요거 세조 때요. 자, 이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육신 분들 있잖아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뭐 유흥부. 물론 유흥부 이분은 무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집현전 학사 출신의 그 학자들이 단종 복위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그 사육신들을 전부 다 그 이제 죽인 후에 집현전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걸 계속 놔두니까 계속 자기의 그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조 때 이게 폐지가 됐는데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으로 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이건 성종입니다. 국조 오례의 악학궤범 이런 건 성종 시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진안 죽도에 숨어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어서 기축 옥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기축 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선조 시기에 있었어요. 기축 옥사. 일단 다른 거 설명드리고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로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세조 때 있었는데 세조 시기에 난은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시해의 난, 또 하나는 이징옥의 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요거는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은 명종 때 있었는데 특히나 을사사화 직후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을사사화, 그러니까는 그 윤원영 일파랑 윤임 일파가 대립해가지고 그때 이제 윤원영 일파가 제거되는, 윤원영 일파가 정권을 잡고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이 바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 따지자면 명종 때예요. 자,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요건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단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은 실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조에게 직접 옥세를 넘겨주게 되죠. 자,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붕당이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선조식입니다. 그러니까 붕당 형성. 자, 뭐 사림 요 붕당 관련된 거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선조식이에요.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뭐 중종 때 조광조 이런 분들은 그냥 살인이었고 이게 이제 선조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살인들이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요. 이게 이제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이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나눠졌다라는 건데 이 동인은 나중에 남인하고 북인으로 다시 나눠져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인은 이 기축옥사를 계기로 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인들이 이때 기축국사 때 많이 이제 몰락을 해요. 그래서 서인이 기축국사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나중에 건저희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기축국사를 주도했던 분이 송강정철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조한테 가가지고 당장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선조 독특하잖아요. 뚜껑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 그딴 소리 했냐? 죽어! 해가지고 이 건저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서인들이 많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인들한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이 서인의 처벌을 두고서 동인들의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이때 이 건저희 사건 때문에 몰락하는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서 또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저희 사건에 의해서 서인은 몰락하고 그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하여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